또 젊은 후배들도 많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동차를 나누어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낯설은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사실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일을 해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일이 사회에 미칠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까 퀴즈 시간에도 공유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공유경제에 이러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언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 무언가를 나누어서 같이 소비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공유경제는 상대를 이롭게 함으로써 나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어놓을 때 그것을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시 좋아지는 이런 거를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동차 부분을 잠깐 보고요. 카쉐어링을 잠깐 보고 저희가 카쉐어링에 관련된 아까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초록인데 저희 묘하게 회사 이름이 그린카입니다. 그린카. 그래서 그린카 하면 뭐 전기자동차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수소자동차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저희는 나누어서 함께 이용하는 이 차를 쓰므로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회사 이름도 지었고 그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디렉터 분이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을 켜서 앱을 구동시킨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동차를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약을 하고 끝입니다. 예약된 장소로 옮겨가서 문을 스마트폰으로 엽니다. 그리고 안에 스마트 키를 누르고 차를 이용하신 다음에 반납하시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키를 누르시면 문이 잠근 상태가 됩니다. 이용이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차가 필요한데 이럴 때마다 잠깐 빌려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이런 기능의 카쉐어링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아침마다 딸을 차에 태워 학교까지 바래다주는 주부 이상아 씨. 본인 차세요? 아니에요. 카쉐어링으로 빌려 쓰고 있어요. 차가 없는 이 씨는 승용차를 시간 단위로 빌려 쓸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를 애용합니다. 요금은 기름값까지 포함해 차종별로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 선. 엄마들은 소소하게 차를 써야 할 일이 많거든요. 저렴하고요. 택시처럼 원할 때, 필요할 때 딱 사용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빌릴 때마다 업체를 찾아가 계약서를 써야 하는 렌터카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더 이상 서류 쓸 일도 없습니다. 차량은 서울의 경우 명동, 신촌 등 중심지와 주택가 근처에 마련된 30여 개 거점 가운데 편리한 곳에 찾아가 받고 반납도 편리한 거점에 하면 됩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교회 나가서 제가 시간 단위로 예약을 해서요. 교회도 나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시 반납도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예약도 간편합니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 찾아갈 거점과 이용 차량을 검색해 정하고 원하는 시간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찾아간 거점에서 이용할 차량을 찾는 것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예약을 끝난 뒤 이 버튼을 누르면 경적 소리와 함께 라이트가 켜지면서 이용할 차량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원 가입 수가요 10,000명 돌파한 상태고요. 주말에는 거의 100% 이용이 되고 있고요. 주중에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의 카쉐어링 이용자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차량 보유를 줄여 환경 오염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 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카쉐어링이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뉴스입니다.
우리 아까 그 직원이 스텝이 인터뷰할 때 이제 10,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저희 회사만 맞추시면 제가 5시간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일 기사님이 바로 맞추셨는데 지금 35개가 늘었습니다. 35개가 늘었는데 이제 타 업체까지 저희를 제외하고 한 5-6개 업체까지 하면 아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카쉐어링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적 교통 이용의 약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선 연사분이 말씀하실 때 마다가스카라 어딘가 그쪽에는 차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는 거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강북쪽 위쪽에만 가도 차가 잘 안 다니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통을 제공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 카쉐어링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실제적으로 저기 인천이나 공단 이쪽에 밤만점은 굉장히 일찍 퇴근하시고 스너마되는 지역도 있죠. 그쪽에도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용하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1월 달에는 모두 카쉐어링 사업자가 서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카쉐어링 사업자가 지하철을 타시고 카쉐어링을 이용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 또 할인을 내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하철 외에 제4의 또 대중교통의 환경을 교통 에코시스템을 제공하는 이익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카쉐어링 차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 자가소유 현황이 적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우리 여러 가지 도심의 추천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서비스 아이템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미국에 이미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를 세운 파운더께서 미국에 이제 교환교수로 가셨을 때 2008년도에 학교에 뉴욕 주립 때 이렇게 카쉐어링 차를 이용해가지고 강의를 하시는 젊은 강사분들을 보고 처음에 되게 놀랐답니다. 어떻게 차를 1시간단위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숙소로 돌아가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자기 숙소 바로 옆에 분이 아주 나이 드신 아주머니인데 카쉐어링 차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를 학교를 가르쳐 주고 마트를 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트가 굉장히 거리가 먼 데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야 이거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본인이 온라인에 신청을 직접 하고 카드가 오기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일 되면 카드를 보내주는데 미국은 큰 나라다 보니까 한 보름 동안 카드를 기다리고 마침내 받은 카드를 가지고 온라인에 예약을 하고 가장 가까운 카쉐어링하는 자동차로 달려가실 겁니다. 차를 보기는 봤지만 딱 카드를 갖다 대니까 차문이 딱하고 열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고 차를 타고 문을 시동을 딱 걸었더니 문자 메시지가 딱 오는 거예요. 안전운행 하시라고. 한 번 더 놀랐어요. 차를 다 이용하시고 반납하고 문을 이제 카드를 딱 갖다 대면 문이 딱 닫혀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교환교수를 끝내고 한국에 와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로부터 1년 뒤에 귀국하셔서 이제 험난한 벤처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단말기도 개발해야 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서버 스토리지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20개월 동안 굉장히 험난한 세월을 이제 보내시고 마침내 2011년 10월 1일에 아까 뉴스에 보셨던 30대를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날은 2명 들어오고 가입자가 어떤 날은 많이 들어온 날은 한 30명 들어오고 50명 들어온 날은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와, 무사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1000명씩 거든요. 가입자분이.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보고 느낀 것을 사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희열을 느끼고 또 소치감을 느끼지만은 지금 저희 스태프들이 그래도 보람있게 일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value 전달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를 했을 때는 주로 젊은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느 분들이 많이 쓰시냐? 동대문, 남대문에 중소 자영업자들, 상공인들이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차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12시간, 13시간을 쓰셔도 저희가 요금이 8,000원이 안 나옵니다. 경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계 비용을 절감이 되는 거죠. 브로지탈단지나 성남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저희 차를 갖다가 쓰십니다. 장기 렌트를 하면 7, 8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 기업의 비용을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경제적 순기능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카셔링이 많이 잘 되겠느냐. 저희가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선진국형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문화의식 자체가 있지 않으면 이 서비스는 제공될 수가 없어요. 내가 쓰고 난 다음에 뒷사람을 위해서 담배도 피면 안 되는 것이고 쓰레기도 가져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차를 임원한 다음에 앞사람 칭찬해주기 그리고 자기가 이런 일을 했어요라는 걸 글에 남기는 걸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앱에.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해지더라는 거죠. 자동차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차를 저희가 또 카셔링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28대. 제주도 같은 경우는 i3를 또 갖다 놨는데 이거를 또 하면서 저희가 또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내가 쓰고 이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면 어떤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전달하는 이 가치, 우리가 전달하는 가치 이것을 잘 알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매일매일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케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중소 자영업자들, 영세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써주시고 더 열심히 마케팅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항상 답은 고객의 현장에 있다는 걸 참으로 많이 배웁니다. 자동차는 종전까지 굉장히 거대한 부의 상징이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재산 목록 1호가 집이고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동차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1945년도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그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6,800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11월에 차가 2천만 대가 넘었습니다. 2,700대 차가 증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넘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2.58명의 차가 한 대씩입니다. 과연 그렇게 차가 많이 필요할까요? 아까 앞선 연사님께서 어떤 나라는 살이 찌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영양실조가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자동차는 꽤나 심각합니다. 하루에 30분 운행하는 걸 위해서 차를 세워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낭비입니다. 그런 차를 나눠 써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오늘 이 주제에 맞는 녹색에 맞는 것이고 우리 삶을 살려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자동차를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공유해서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에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카쉐어링뿐만이 아니라 쉐어링 이코노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